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2021년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세 분의 아주 유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건설사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급변하는 이 건설시장 환경에서 얼마나 신사업들을 중심으로 디벨로퍼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프롭테크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려고 애쓰는지 잘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HDC 현대산업개발의 권양현 팀장님께서는 오크밸리 리조트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건설사들이 어떻게 디벨로퍼로서의 밸류 체인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신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미건설의 조윤호 상무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아마 우미건설이 특히 이쪽 프롭테크 분야에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프롭테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생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어떠한 시사점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의 프롭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아주 유용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국내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스페인에서 GS 이니마 사업을 맡고 계신 GS건설 박준혁 상무님께서 실제 스페인의 GS 이니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굉장히 새로운 분야인 수처리 시장, 해외 수처리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GS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용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사들이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사업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신사업 그리고 다각화 모델을 추구하면서 이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사회자가 이러한 지금 세 분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Q&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산업개발의 디벨로퍼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 현재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쏠려 있는 걸로, 시중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향후에 개발 전략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 협상이 마무리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올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C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이 접목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자 많은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운대뿐만 아니라 용산, 공릉 등에서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HDC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융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현황과 향후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 질문은 두 번째 발제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조윤호 상무님께서 프롭테크를 보는 관점이라고 우미건설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건설사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프롭테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롭테크의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건설사들이 이쪽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상무님께서 이러한 그 사례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할 때 실제 그 프롭테크를 우리 건설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어떠한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 건설사들이 이 프롭테크를 전 세계의 조류도 그렇고 향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그 기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미건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건설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롭테크를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애로사항 관점에서, 특히 부동산 건설 회사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첫 번째의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일단은 부동산 건설업 자체가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 또는 내부적인 관리 진행 프로세스 상에 굉장히 진행 단계가 무겁고, 또는 그 의사결정 과정 체계라든가, 또는 거기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체계적인 품질 관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 기술들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또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 고객이나 최종 입주자 내지는 최종 소비자분들에게도 안정성, 심리적인 안정성과 그다음에 물리적인 안정성 이외에도 거기에서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더 나은 공간의 가치를 체감하시게 만드시는 데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인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초기에 최초에 투자됐던 목적 대비해서 실제로 그 성과가 달성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제적인 어떤 사업적인 투자 사업성 이외에 그 기술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초기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운영하는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새로운 사업 모델도 이와 연계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우미건설 입장에서도 제가 발표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업계 선도라는 의미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과분한 말씀이라고 생각들고, 실제로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사내 자체 벤처 캐피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비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우미가 생각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적용과 그 적용이 얼만큼 시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저희 스스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배울 수 있느냐가 먼저 포커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로 저희가 투자할 때 설명을 드렸던 많은 업체들이 당장 저희에게 경제적인 부가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각각 업체의 장점과 핵심 역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우미가 기존에 배워왔던 또는 기존에 시행해왔던 사업 모델상에 보완해야 될 점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시공, 건설, 분양했던 그전 모델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물류,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좀 복합상업 공간에까지도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망한 업체와의 교류의 기회, 내지는 그 업체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우미의 생각입니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롭테크가 우리 건설사들의 하나의 주력 사업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향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해외에서 오늘 그 발제에 참여해 주신 그 GS 건설의 박준혁 상무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건설이 스페인에서 2012년에 GS 이니마를 인수를 해서 흔치 않은, 우리 건설사로서는 흔치 않은 그 수처리 시장, 해외 수처리 시장의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 GS 이니마가 이렇게 성공을 한 그 아주 개괄적인 그러한 배경이나 상황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 배경 및 그 원동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GS건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그 오만 담수화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GS 이니마와 같은 해외 수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GS건설은 이걸 어떻게 향후의 그 중심적인 사업 전략으로 이끌어 갈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내용인 GS 이니마의 성장 배경, 원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S 이니마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컨세션 유지의 사업 구조 재편이고, 둘째는 사업 영역,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글로벌 물시장은 단순 컨트랙터 위주에서 탈피해서 투자를 동반하는 컨세션 사업 위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컨세션 사업은 EPC, O&M 컨트랙터로서 참여하는 사업에 비해 손익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에서 유리한 사업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는 사업주로서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보다 막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및 설계, 시공, 금융, 그리고 O&M까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GS건설이 이니마 인수 이후 GS 이니마는 이런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GS건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필요 역량을 확대하고 사업 구조를 컨세션 분야 위주로 성공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브라질에서 산업용수 세계 사업장을 인수하여 산업용수 시장에 진출했으며, 2020년 말에는 오만에서 담수화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중동 담수화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 및 지역을 다변화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오만 담수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GS 이니마는 오만에서 바르카, 구브라 2개 지역의 담수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GS 이니마는 전 세계 17개 해수 담수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사와 협업,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발주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사업의 발주처는 오만의 수자원 전력공사이며 하루 10만 톤, 3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각각 35만 명, 1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착공하여 준공 후 20년간 운영하는 컨세션 사업으로 발주처인 수자원 전력공사로부터 20년간 수요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GS 이니마는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진출한 시장 외에도 중동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수처리 전문 회사, 특히 해수 담수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본 사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향후 GS 이니마 성장을 위한 방향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S 이니마는 그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성장 방향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점 과제들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지역 사업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등 신규 지역 진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질적 가치 증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진출 국가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익성 위주의 수도 통합 사업 등은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GS 이니마는 모회사인 지주회사를 통해 한국 증권시장에서 IPO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 상장 완료를 목표로 현재 이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GS 이니마는 이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 상장 회사로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ESG 경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과 선진국 중심의 환경 규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글로벌 물 시장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GS이니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탑티어 수차례 회사를 목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세 분 발제자의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발표와 Q&A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세 가지 키워드인 프롭테크, 환경,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신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고 토론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귀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세 분 토론자분, 특히 해외에 지금 주재하고 계시면서도 참여해 주신 그 박준혁 상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토론과 발표가 내년부터는 이런 그 온라인이 아닌 정말 그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회자의 작은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더벨 건설 부동산 포럼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